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 가족이 당시 현장 출동 경찰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사건 발생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지난달 15일인데요. 오후 4시 50분에 인천 한 빌라 4층에서 거주를 하고 있던 40대 남성 Mo 씨가 이 층간 소음 문제로 3층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었죠. 네. 당시 이제 같이 있던 여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고 아래층에 이제 피해자 남편과 같이 있던 남성 경찰도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여성 한 명이 목에 칼을 찔려서 뇌경색으로 지금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딸과 남편도 이제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사건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사건 당시 출동을 했었던 현장 경찰관 2명이 해임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피해 가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 2명을 고소한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간도 좀 흘렀고 그렇게 되긴 됐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아직 악몽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이제 고소를 한 이유를 갖다가 살펴본다면 사건 당일에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에 가해 남성이 이제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흉기를 이용해서 문을 열려고 했었던 것을 그 당시 출동했던 그 남자 경찰관이 그것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실 대응 논란과 연관돼 가지고 출동했던 그 경찰관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 가족 측이 현장 CCTV 영상을 좀 공개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피해 가족들이 처음에는 LH공사에 네. CCTV 영상을 공개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이제 현장에 있었던 출동 경찰관들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서 거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 뭘 냈냐 그러냐면 CCTV 영상 증거 보존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도 그걸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5일 국민청원을 올렸죠. 근데 올린 사람이 이제 아마 피해자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저기 이 남편의 이제 처제 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피해자 남편이 검찰에 가서 CCTV를 한 10분 정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여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목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니까 네. 남자 경관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바로 여자 경찰관의 등을 밀어서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제 경찰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피해 가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은 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새로 내겠다고 했고요. 어제 경찰청에서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교수님께서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기반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전적인 교육 훈련. 네 번째는 현장 맞춤형 장비들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형 테이저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왜 그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밖에 임할 수 없었느냐. 물론 개인의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저는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어제 발표한 종합 대책을 한번 쭉 보니까
이 법 개정이라든가 예산 문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있어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경찰관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법사위를 통과를 할 줄 알았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입법 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스토킹 그 처벌법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다 하더라도 과태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유치 결정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과연 이러한 어떤 종합 대책이 실효를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그 경찰관의 형사책임 면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일각에서는 그 공권력 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죠. 이제 저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찰도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갖다 반대했던 쪽도 비난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경찰관 같은 경우 테이저를 2010년인가요? 테이저 쏴가지고 한 70분 동안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위협을 해서 테이저건을 쏘았는데요. 그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기 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처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경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투견대에 나가려고 그러면 개를 잘 먹이고 또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 싸우지 못하게 하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개가 그쪽에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뭐 표현을 좀 거하긴 합니다만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끔 제도적이라든가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민형사상으로 처벌을 갖다 받고 본인이 돈을 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관 면책 조항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과 또 별개로 또 그 같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고민과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택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어제 오후 12시 반에 그 도로 부산 지역인데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대형마트 5층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벽을 뚫고 차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 한 10여 대를 덮쳤는데 이 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가 됐어요. 이 사고 직후에 이제 70대의 그 택시 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분 돌아가셨고요. 나머지 이제 그 보행자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던 그 운전자 동승자 해서 총 7명 정도가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앞으로 경찰이 어떤 부분을 위주로 좀 조사를 하게 될까요? 지금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이 지금 운전자가 70대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급발진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차량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또 이제 이분이 또 좀 착각을 해가지고 악셀레터를 잘못 밟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박았다고 해서 어떻게 벽이 그렇게 뚫어집니까? 그래서 그 벽이 과연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했는가? 만약에 거기서 부딪혀서 했었다면 저런 상황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일단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다는 부분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또 그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벽이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자주 찾는 장소인데 이 주차장에서 돌다 보면 코너를 또 급하게 꺾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이 이렇게 좀 쉽게 뚫렸다는 것, 선뜻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하고는 별개로 네. 그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벽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벽이 만들어졌는지 예. 그 여부도 이번에 반드시 짚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만약에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건축법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된다면 이 뭐 운전기사와 별개로 그 네. 마트 측에도 좀 책임 소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살해범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그 5월에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그 40대 남성인데요. 길 가던 60대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흉기로 가슴을 찔러서 네. 사망케 했습니다. 근데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기가 막힌 것이 예.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을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1,000원을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거절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는데 지난 22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제 27일 날 바로 이 사람이 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예. 근데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당히 이제 격분하는 이유가 아니 20년 선고에 감사를 하지 않고 더 감형을 받으려고 항소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30일 날 또 청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이 천호동 이 그 살인 사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네. 하는 이제 청원을 올렸습니다. 네. 일단 청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20년 정도가 나온 네. 것이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이제 환청 환시를 갖다 겪었다. 그리고 네. 이제 조현병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즘에는 술 마신다고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현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초범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감형 사유로 그 법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은 초범이냐 또는 뭐 어떤 조현병이 있느냐 아니면 또 뭐 반성의 어떤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20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가족들이 이번에 청원을 한 것은 20년을 했다라고 청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어떤 피해자로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해온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이제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인데 네. 사실 이 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보육교사가 남자예요. 예. 그래서 2019년 그 12월 달에서부터 2020년 1월에 걸쳐 가지고 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인데 유사 성행위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아주 그 충격을 준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어린이집 원장과 이 보육교사가 어떤 사이냐면 어머니하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0년 실형이 이제 내려졌고요. 그 31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이 사람이 또는 그 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뭐 성적인 학대를 한 것이 없고 예. 이 아이들을 워낙에 아꼈기 때문에 자기 곁에 두고 이렇게 많이 뭔가 어떤 그 애틋한 마음에서 걔를 이렇게 돌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분노를 갖다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이 뭐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고 그리고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은 법원에서 적절한 어떤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상 공개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신상 공개위원회에서 하는 네. 것인데 저는 앞으로 이 신상 공개의 어떤 영역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그 어떻게 보면 익명성을 파괴를 해버리면 그것이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이 신상 공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현재 지금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 저희도 뭐 그 강력범죄 피의자들 신상 공개하는 걸 종종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재판에 넘겨지기 전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신상 공개가 되고 있는데 수사 당국이 그거를 결정하지 않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는 또 그게 그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는데요. 네.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도 다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공개 수배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검거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우리가 공개 수배하는 그 자체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우리가 조도순 사건 또 이전에 뭐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이때는요 전부 다 공개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범죄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법 정서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너무 이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범죄 재발 방지 효과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 정서, 일반 국민들의 법 정서도 좀 고려를 해서 제도 개선도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 이런 그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